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8시간 끝내기 6번째 시간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 참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이 책의 차례입니다. 전체 목차 1끝 끝냈고 2끝 항등식 끝 나머지 끝냈고 인수분해 1단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부터 2단원이 시작됩니다. 복소수가 돼야 2차 방정식의 허근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끝냈고 오늘 여기 합니다. 여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 만 남았습니다. 그럼 8시간 끝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배울 개념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요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런 2차 함수죠. a가 양수였을 때 이러지 않습니까? 중3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x축이 바로 뭐죠? 이 x축이 바로 y는 0축입니다. 0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얘와 얘를 연립을 시켜. 연립시키면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y는 x, 0이라는 이 x축, 이것도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교점의 x값은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에요.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실수 평면에 있는 겁니다. x축도 실수축이고 y축도 실수축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배운 것은 복수수까지 배웠는데 허수까지 배웠는데 왜 허수 평면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대학교 때. 복수 평면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대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 평면만 배워. 그러면 교점의 x값이 있다는 소리는 이것은 실수값이다 이 말입니다. 실근이 있다 이거죠. 됐죠? 그럼 얘를 알파, 베타로 x값 알파, 베타로 한다면 이놈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죠? x축이 y는 0축. 교점 x값 두 개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오케이. 이게 되면 2차 부등식이 그냥 끝나. 이게 되면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그냥 끝나. 그럼 3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미분을 통해서 해. 그래서 미분에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할 때 이게 또 적용이 돼. 그때 이게 제대로 개념이 안 잡히면 피눈물을 흘려. 그때 할 걸. 갔다 와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지금 제대로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무슨 근이다? 실근.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두 개니까 실근 두 개. 이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를 y에다 0을 대입해.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판별식 d가 있겠죠.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나오겠죠. 그때 a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얘가 양수인 경우.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는. 근데 d가 0보다 커. 그러면 그 y는 0. 이게 x축인데 교점이 몇 개? 2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때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너 그래프 보고 읽어. 그럼 이것의 해는 뭐다? 알파, 베타다. 알파, 베타다.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다. 이해되시겠죠? d가 0이야. 접하겠죠. 그러면 위치 관계는 서로 같은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같은 두 점.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 뭡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근데 같은이니까 x는 알파로서 중군을 갖는 거죠. 중군. 또는 x는 베타로서 중군.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아. 붕 떠. 공중부양.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무슨 근 가져? 허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응? d가 0보다 작다.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바로 무엇의 개수다?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무엇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다. 그것이 실근의 개수다. 교점이 두 개면 실근 두 개, 교점이 한 개면 실근 한 개,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무엇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다. 명심. 명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옛날 개념인데 다시 떠오르죠? 선명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최종 점검입니다. 봅시다. 이제 7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의 그림 같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x축이 뭐죠? y는 0축이죠. y 때 0을 대입해.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퀄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것의 두 실근이 뭐다? 마이너스 2하고 4다. 이해되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다. 그 교점의 x값이 실근이다. 그때 두근, 이거 a값 구하래. 그럼 두근 해야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1차항합의 개수. 됐죠? 이것이 뭐라고? 플러스 2라고. 결국 내가 구할 a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두근의 곱을 갑니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a값 b값 구했습니다. 그때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a b값 각각 구하라.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갈 수도 있겠고 혹시 모르니까 나는 2차 방식 작성 두근이 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퀄 0이 두근이 x는 마이너스 x는 4잖아요. 최고차항합의 개수가 2니까 양변에 2를 곱해. 그렇죠? 그럼 이걸 전개시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 맞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그냥 이 전개를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이퀄 0 되겠죠. 그리고 개수 비교해.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2차 방식을 작성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7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요. 그렇죠? 그때 상수 a, b 값을 구해서 곱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것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일단 요 변수가 x, y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없애야 돼. x축에 접합니다.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합니다. 이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그랬을 때 k의 관계식만 나왔을 때 그때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순서가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나중. 만약에 근이 x는 1일 때 k값에 관계없이 근을 x는 1로 가질 때 그때도 x에다 1을 대입해. 그래서 x를 없앤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 이해되시죠? 최종 점검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접한단 말은 난 얘를 0으로 잡았을 때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이거죠? 0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근이 중근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프 안 그래도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제곱 플러스 2ak 정리하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 이퀄 0 정리되죠? 그때 얘 죽죠? 죽습니다. k하고 a, b가 남아요.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k 플러스 이퀄 0으로 만들어. 그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제로, 얘가 제로. 이걸 이것서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풀어줍니다. 그럼 k로 묶어. 그럼 2a 마이너스 6k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 이퀄 0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뭐다? 제로. 얘가 뭐다? 제로. k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풀어주면 2a 마이너스 6이 제로니까 a는 얼마? 3. 그럼 a가 3이면 9 빼기 b가 0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9.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9니까 3, 9, 27.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 정답. 다시 한번 정답만 확인할게요. 자, 71번 정답 27.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다시 x축에 접할 때 판별식 d 2차원적 그래프가 여기서 판별식 d가 나와야 돼. 이 개념 0일 때 k에 관한 항등식 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 두 가지 개념이 통합된 유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7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뭐지?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래. 그럼 거리를 찾아야겠네. 거리를 어떻게 찾지? 자, 일단 그려봐.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죠. X축이 얘죠. 그죠? 그럼 난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L이라고 할게. 그 거리 L은 바로 베타 빼기 알파 맞습니까? 아니면 절대값 해도 상관이 없겠고. 어떤 게 큰지 모르면. 됐죠? 이것의 최소일 때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난 얘를 0으로 잡아. X축의 Y는 0이니까. 그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 맞습니까? 응?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1차항합의 계수 두근의 곱 알파 베타입니다.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해서 차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이것의 제곱 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제곱을 해줍니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습니다. 짜투리 공식.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똑같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실수 A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짜투리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 됐죠? 자, 이렇게 놓고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야. 이놈을 제곱하고 얘가 얼마야? 곱이 얼마야? 얘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의 제곱인 거니까 내가 구할 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근을 벗기는 거지. 그럼 루트가 되겠지. 루트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원점에서 거리기 때문에 음수는 존재치 않아. 어떻게 두 사이의 거리를 음수로 표현하지 않아. 무조건 양수로. 가장 간단한 가장 가까운 거리가 0이야. 음수 거리는 없다고. 됐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근을 벗기면 선생님 절대값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요. 얘랑 제곱근을 벗겨주면 절대값만 남는다고. 이런 것들을 잘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이잖아. 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A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 이게.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짜투리 공식 봐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플러스 그냥 뭐랑 똑같아? 플러스 A의 제곱은 똑같다고. 마이너스 묶어 얘를 마이너스 묶어. 그럼 A 마이너스 4에 요놈의 제곱과 똑같잖아. 어차피 제곱 표시면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놈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러면 난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가 되면 루트를 취해도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것을 FA라고 잡을게. 그러면 저 FA는 A-4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실수 A니까 실수에서 4를 빼도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4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4 이상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얼마다? 4다. 그때 A가 얼마일 때? 4일 때. A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 그럼 그때 A값은 뭐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2차 함수로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이것은 표준형이잖아. 꼭 시점에 A값이 얼마? 4. 그때 Y값 얼마? 4지 않습니까? 그럼 A가 4였을 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2차 함수로 풉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A값은 얼마다? 4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 속에 숨어있는 개념들을 갖고 계셔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답만 확인합니다. 네, 4 맞습니다. 됐죠? 근데 그 최소값은 잠깐만요. 최소값은 그때 자 얘가 f가 4니까 만약에 실수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값을 구하는 건데 그때 최소값을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해. 그러면 루트 4니까 2가 이 거리의 최소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젠 직선의 위치관계. 아까는 x축도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 위치관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 있습니다. x축 말고 y는 mx 플러스 n이 있습니다. 그가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난 이 두 개를 연립시켜. 요 y 자리에 얘를 싹 집어넣어.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해 되죠? 그럼 얘를 이항시켜. 그럼 우변이 0 됐고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교점이 두 개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두 개. 얘가 알파고 이 교점 x값이 알파고 교점 x값이 베타면 이놈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응? 교점의 x값이 실근이다. 명심.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 이것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 아,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 이해되시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정리합니다.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이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확인. 그때 이것이 위치관계입니다. d가 0보다 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교점의 x가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죠? 그때 얘가 알파, x값이 베타. 그러면 서로 다른 어떻습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0이면 접하는 거죠. 교점이 한 개다 이거죠. 그때 이것을 우리는 접한다라고 말을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하고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근의 개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0개다. 교점의 개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연립한 이 방정식에 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 이거죠. 이렇게 x축이 그냥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직선으로 바뀐 것뿐이야. 연립시켜서 이항시켜서 방정식에 두 근, 중근, 허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해.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린 겁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 그래프가 있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과 만나고 y는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데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줬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k의 범위를 찾으면 돼. 그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돼. 문제에서 자연수나 정수란 말이 나오면 범위를 찾아. 그리고 그 범위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는 게 x축은 무슨 축? y는 0축입니다. 연립을 시켜. 그러면 젠 x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분의 k 제곱 이퀄 0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놈의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k 제곱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 3은 6k 플러스 9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6k가 9보다 작다. 이항시켜 주니까 그러면 k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를 3으로 약분시켜주면 작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왔겠고 두 번째 EX 연립시켜. 여기다 EX y에다 집어넣어. EX를 집어넣어. 그럼 이항시켜.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항시켜 주니까 0 될 것이고 마이너스 EX 넘어가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X니까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X 그러니까 플러스 X가 되겠네.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X가 되겠지. 아, 왜 이래? 그럼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X 이건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1 X가 되는 거. K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네. 틀릴 뻔했네. K 마이너스 1 X가 되겠네. 요렇게 아이 어쩐지 이상하게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면 어설프게 암산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습니까? 4분의 K제곱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요것에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작다. 이해되시죠? 그럼 D로 갑니다. K-1의 제곱
마이너스 역시 4ac k제곱. 얘가 0보다 작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제곱 k 죽습니다. 0보다 작다. 그럼 2k가 1보다 크다. 그럼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될 수 있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수직선으로 갑니다. 촥 k축입니다. 그럼 k가 2분의 1보다 크겠고 촥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만족할 정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2분의 1 3 1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정수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개? 한 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개.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해되시겠죠?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마무리. 됐죠? 그래서 요거 한 개 맞습니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두 교점 사이에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두 교점 사이에 거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차함수가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길이가 2니까 하늘을 찌르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교점이 요렇게.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야. 두 교점 사이를 거려고 했으니까 나는 선분 AB 얘를 구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응? 그러면 나는 두 교점 사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두 교점의 좌표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두 교점 좌표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연립하면 돼. 얘는 연립해서 연립합니다. 난 y를 여기다 집어넣을까? 이 y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퀄 2x 마이너스 10 할 수 있겠죠. 이항시킵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2항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 원래 이퀄 0인데 좌우변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3, 5, 15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 맞나요? x 플러스 3 이퀄 0. 그럼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다 이거죠. 됐죠? 그럼 x가 5였을 때 y는 무엇입니까? y에다 여기다 집어넣어. 10 빼기 10이니까 0이 되겠네. 그럼 x가 3이었을 때 마이너스 3, y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A점의 좌표가 무엇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B점의 좌표가 뭐죠? 우리가 5,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 B 공식 들어갑니다.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의 제곱 16의 제곱 요거 산수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 산수 딱 해주면 이거는 8루트 5가 나옵니다. 8루트 5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뭐 이거 개수를 숨겼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될 것이고 교점을 알면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교점 사이.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연립하지 않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얘를 알파로 잡아.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응용됐으면 얘가 베타로 잡아. 얘를 이렇게 쓸게. 알파, 베타 잡아. 그럼 얘는 1차식에 대입해. 그럼 얘는 칸이 부족하네. 2알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얘는 2베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1차식에 대입해. 어차피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이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인 거니까 이게 대입해. 그럼 내가 이 선분 A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2 빼기 x1 여기서 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빼 그럼 마이너스 10이 죽어버릴 거고 2 알파 빼기 2 베타의 통째의 제곱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얘 4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5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난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두 개를 연립시켜주면 갑니다. 뭐 2x 빼기 10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싹 다 이항시켜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퀄 0인데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 아닙니까? 응?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다? 2다. 두근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의 제곱 4. 이거 플러스 60. 따라서 6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루트 5 곱하기 64. 결국 8 루트 5.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도. 그래서 이 교점을 모를 때는 알파, 베타로 잡아놓고 얘는 y 값은 1차식, 2차식에 대입하지 말고 복잡해져. 1차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를 연결시켜도 된다. 또 다른 풀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75번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74번은 선생님의 풀이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응용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상황을 생각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라 이렇게. 근데 한 점이 마이너스 3,1이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3,1점이 있어. 근데 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접한다 이거지.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것의 기울기끼리의 곱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잡아. 난 요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 그러면 그 기울기 m이 이 조건을 만족할 기울기 m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가? 마이너스 3,1을 지나가. 그러면 우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울기를 알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았을 때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 x1점, y1점 알았을 때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이거 기억나십니까? 설마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직선의 방정식은 y-y1이 1이잖아. 기울기 m이고 x-x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이차함수와 이 그래프가 접한대. 연립시켜. 그러면 얘를 뭐 할까? y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자 2x 플러스 5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넘어오니까 플러스 3m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와. 근데 접하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란 말이야. 선생님 두 개인데 아니 접하는 접선 하나만 생각한다라면 한 개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 거지. 따라서 이것의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를 이용해서 M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갑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결정을 시켜주면 갈게요. 연결되죠. m-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배 3m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전개 마이너스 12m 단순 계산 4, 4, 16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20 이퀄 0 맞습니까? m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옵니다. m이 몇 개? 2개 나오겠지. 근이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개지. 이 조건을 만족할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게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건 2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m 값이 2개야. 기울기가 2개야.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그럼 이놈의 첫 번째 기울기가 m1이고 두 번째 기울기가 m2라고 할게. 그럼 이것도 두 근이잖아. 곱을 구하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20. 이렇게 정리. 내가 구할 정답 20. 마무리까지 깔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답만 보면 정답 20 맞습니다. 됐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몰라. m이라고 잡아. 없는 미지수를 잡는 게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이 직선과 저 이차함수가 연립하면 한 점에서 만나. 접해. 판별식 D가 0이야. m은 2개가 있어. 두 분의 곱을 구하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정리되죠?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프 싸움이야. 너무너무 쉬워. 보자. 그래프를 자 보면 y는 ax 요거 여기 표준형이잖아. 그럼 꼭지점이 뭐라고?
m,n이잖아. 아, 왜 이래? 선생님이 저거 할 때 RPM 개념 잡았을 때 아니면 기본서 개념 잡았을 때는 2차 함수 특강을 했어. 중3 때 배웠던 개념을 잡아줬다고. 다시 한번 개념 잡고 와. 모르면 꼭지점은 m,n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면 꼭지점 m,n이야.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아무런 정의역의 범위가 없어. 그러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고등수학 상이니까 집합을 안 배웠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 정의된다고. 그러면 가장 작은 최대 최소는 무슨 값? y 값이야. y 값. y 값은 바로 무슨 값? x를 대입한 함수 값이야. 함수 값. 그 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야.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요 y 값이 가장 작았을 때가 이 꼭지점의 y 값. 얘가 가장 작다고. 최소값. 최대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고. 없어. y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늘을 뚫고 올라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어. 없어. 그럼 a가 음수면 가장 큰 y 값이 n이야. 꼭지점의 y 값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치 않아.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 없어. 최대값은 최소값 없어. 알겠죠? 이거. 정의역이 없으면. 그런데 두 번째. 자, 제한된 범위가 있어.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때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만약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 먼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꼭지점의 좌표. x는 m,n이잖아. 그러면 m에서 이게 가장 작잖아. 최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렸어. 눈으로 봐봐. 이게 크지? 얘는 중간이잖아. 이게 최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눈으로 보라 이거지. 가장 큰 y값이 최대, 가장 작은 y값이 최소. 어떤 범위에서? 요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됐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대칭축이 여기야. 벗어났어.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야. 눈에 확 들어오지. 가장 큰 함수값, 얘가 최대. 가장 작은 함수값, 얘가 최소. 끝난 거지. 대칭축은 벗어났다니까 범위가.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프 싸움이야.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제한된 범위가 있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상수 k값을 정할 때 fx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거 일반형이죠. 우리는 다시 선생님이 봐봐. fx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의니까 최종 점검이니까 보여줍니다.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일반형이죠.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 그러면 이것은 a배 x 뭐로 바뀌어? 플러스 2a분의 2a분의 b로 바뀌지. 이렇게. 플러스 블라블라. 뭔지 모르겠어. 됐지? 그래서 꼭지점 x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외워라. 2차 함수의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던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던가. 이걸 못 외웠으면 너무너무 쉬워.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요 x좌표. 요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이걸 대입해 주면 꼭지점의 y값 나오는 얘기야. 그냥 나와. 외울 필요가 없어.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무조건 외워라. 됐지? 이런 근해 공식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이해 되시겠죠? 선생님, 공식은 만드는 거라면서요. 또 외우래요. 외울 게 있고 외우더라도 만들고 외워. 만든다 외워. 그리고 외워야 할 건 외워야 돼. 갑시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슉. 꼭지점 x좌표 불러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참의 개수 a분의 1차 합의 개수 b.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이게 꼭지점 x좌표야. 그때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3과 0을 비교해봐. 마이너스 3이 좀 더 왼쪽에 있지. 0은 요 오른쪽에 있지. 왜? 마이너스 1이 0이 가깝잖아.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쫙 이거라고. 눈에 확 들어오지. 그럼 가장 큰 값은 얘가 맥시멈,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은 얘가 아니야. 이 꼭지점.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내가 구할 최대값은
맥시멈은 얼마야? f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꼭지점에서 f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지금 쉬운 게 어딨어? 근데 최소값이 2래. 그럼 얘가 2란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뭘 구하래? 얘 최대값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f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얼마다? 2다. 따라서 내가 구할 k는 얼마다? 3이다. 그럼 f 마이너스 3은 집어넣어. 9 마이너스 6 k가 얼마? 3.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12 6. 내가 구할 정답은 얘가 되겠네. 최대값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76번이죠. 예, 정답 6 맞습니다. 답만 확인합니다. 이해되시죠? 꼭지점 X좌표. 선생님 나 잊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꼭지점 X좌표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A분의 헷갈려. 그럼 나는 저 fx를 어떻게 바꿔? x제곱 플러스 2x 완전 2를 더했으니까 2를 빼야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알고 가라고. 혹시 모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럼 꼭지점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 y좌표 얼마? k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최소값이 얼마?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야. 따라서 k는 얼마? 3이다 라고 바로 볼 수가 있겠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풀어도 돼. 완전 지금 쉬우니까. 근데 복잡한 거 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이렇게 여기가 뭐 3이 있고 막 이래 버리면 완전 지금 만들기 어렵잖아. 근데 공식 대입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외우란 건 외워줘 제발. 이 범위였을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자, 식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 치환하라. 식이 복잡하면 치환하라. 치환을 했으면 범위 발생. 다시 뭐라고? 치환하면 범위 발생. 나는 여기서 공통적인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 응? 그죠? 아니면 여기까지 갈까? 그냥 여기까지 갈까? 마이너스 1까지? 응? 여기까지 가자. 나는 저를 t로 치환해. 뭐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 그러면 x의 범위가 이거잖아. 제한된 범위에서 t의 범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 t와 x에 관한 이차 함수야. 그러면 이 세로축이 y축이 아니라 t축이야. 가로축은 x축이라고. 여기 y가 있으니까 세로축이 y축이고 가로축이 x축이야. t가 있기 때문에 세로축이 t축이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면 역시 아래로 볼록. 최고점이 양수니까. 그때 x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역시 마이너스 2네. 그때 제한된 범위가 있지.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 2가 이제 여기가 가깝네. 플러스 1은 어디 있어? 이쪽이 좀 머네. 이렇게.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때 얘가 이것의 가장 큰 최대값.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야. 그럼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 빼기 1이야. 그럼 2가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 그럼 내가 구할 t란 말이야. 이 y축이 여기가 y축이 t축이란 말이야. t축. t가 가장 클 때가 2고 t가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2야. x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t란 말이야.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나온다고. 여기서 t를 치환했으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 범위 발생. 명심 또 명심. 치환하면 범위 발생. t로 치환하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주어진 준식을 바꿔. y는 난 얘를 t로 잡았잖아. t제곱 플러스 4. 그럼 얘는 얘 이항시켜. 마이너스를 이항시켜.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t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것은 4배 t 플러스 1. 이게 좀 더 간단하지. 됐어요?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놈의 최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y가 가장 큰 y값이 뭐고 가장 작은 y값이 뭐냐? t와 y에 관한 이차함수. 이제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야. 됐지? 그럼 역시 아래로 볼로. 이게 y축. 대칭축은 뭐지? t잖아. t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2. 그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겠지. 2가. 그럼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플러스 2였을 때가 최대값.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최소값. 그래프 쌈이라고. 그럼 2를 대입해봐.
t에다 2를 대입해. 그러면 4 플러스 8 플러스 1인 거니까 얘가 얼마?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 4 마8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때 이 두 개 합을 구하래. 합해주면 얼마? 12. 내가 구할 정답. 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하겠습니다. 예, 1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복잡하죠? 치환해라. 치환하면 뭐 발생? 범위 발생. 그죠? 그 범위에서 이차 함수, 최대차수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선생님, 난 얘를 치환하고 싶어. 그럼 범위가 달라져. 그지? 그러면 얘는 t-1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식도 달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치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범위는 아니야. 그래프가 달라지고 y는 t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그래프 이 범위가 달라져.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푸는데 맞아. 그것도 맞아. 할 수 있겠죠? 치환하면 범위 발생. 치환하면 범위 발생. 갑시다 이 문제. 자, xy가 실수이고 얘를 만족할 때 x가 0부터 2까지 해서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역시 합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1변수로 바꿔. 1변수는 하나의 변수로 바꾸라고. 두 개의 변수에 관계시키잖아요. 근데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조건 1변수로 바꿔. 그럼 x를 y로 바꾸는 게 좋아? y를 x로 바꾸는 게 좋아? 딱 느낌 오지? 그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이항시켜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어. 그러면 주어진 준식 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2x제곱 플러스 4x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놈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차수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난 이것을 fx라고 잡아. 그러면 역시 아래로 볼로 추락.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그러면 탁 약분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대칭축. 그때 0부터 2까지야. 0은 어디 있지? 여기 있지. 2는 어디 있지? 여기 있지. 뭐지? 대칭축을 벗어나네? 이해되죠? 그때 0이었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2였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0을 대입해. 그럼 0이 최소값이고 최대값 2를 대입해. 4, 3, 12 플러스 2, 4, 8이니까 얼마? 20. 그래서 그 합은 얼마? 20. 0 더하기 20이니까 20이 되겠지. 자, 이 문제 정답. 자, 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합은 0이고 2였을 때 최대값. 최대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x제곱 y의 선생님 뭐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금? 이걸 잘못했네 이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지 않았죠. 그죠? 미친 선생. 미친 선생. 다시 어쩐지 식이 틀려서 여기서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식만 계산.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x. 빠르게 풀겠습니다. 4x가 되겠죠. 그러면 fx로 잡아. 그럼 이것은 위로 불러게 돼. 이렇게. 전혀 달라지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되고 x가 2죠. 꼭지점 x좌표. 그러면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0이 여기 있어. 2는 여기 있잖아. 그럼 0부터 2까지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2였을 때가 맥시멈. 그 다음에 0이었을 때가 미니멈. 그러면 2를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8인 거니까 최대값 얼마? 4. 0을 대입해봐. 0, 0이니까 최소값 얼마? 0.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 0 더하기 4니까 4.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아유 이거 아까 좀 불안했는데 집어넣고 용서 바랍니다.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들 용서해 주시는군요. 자, 예상 핵심 문제. 이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활용입니다. 최대 최소 활용.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식점에서는 김밥 한 줄 가격을 1,000원으로 정하면 한 달 동안 3,600줄의 김밥이 판매되고 끊어 일단. 가격을 100원에서 원래 1,000원에서 원래 1,000원이야. 100원을 인상할 때마다 한 달 동안의 김밥 판매량이 200줄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상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김밥이 잘 안 팔려. 그쵸?
이 분식점에서 한 달 동안의 김밥 판매 금액을 최대로 하기 위한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이 분식점에서 한 달 동안의 김밥 판매 금액을 판매 금액을 최대로 하기 위한 김밥 한 줄 가격은 와우!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게 구하는 거야. 김밥 한 줄 가격을 구하는데 어떨 때 가격? 김밥의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됐을 때. 미치겠네 이거. 미지수 설정해야죠.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실생활에 쓰는 방법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 현명하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럼 먼저 뭐 하지? 이 상황을 보자고. 현재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얼마야?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이야? 그 다음에 판매 개수 1,000원이었을 때 판매 개수는 한 달에 얼마? 3,600개. 600개가 팔려. 그럼 뭐가 나오냐면 판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 금액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판매 금액. 그러면 한 줄 가격이 1,000원이야. 3,600개가 팔렸어. 한 개 팔렸으면 1,000원어치 판 거잖아. 두 개 팔렸으면 1,000 곱하기 2. 세 개 팔렸으면 1,000 곱하기 3. 3,600개 팔렸으면 우리는 1,000 곱하기 얼마가 돼? 3,600. 이게 판매 금액이라고. 아, 가격과 한 개의 가격과 판매 개수를 곱해주면 판매 개수가 나오는 거,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100원씩 인상했어. 그러면 가격을 자 현재 1,000원이었어. 거기에다가 100원 인상했어. 그럼 100원을 딱 인상했어. 근데 판매 개수가 200줄씩 감소해. 난 100원 인상할 때마다 200씩 감소해. 그럼 얘는 판매 개수는 3,600에서 200개가 빠지는 거지. 이렇게. 상황을 보라 이거지. 그럼 판매 금액도 얼마가 되겠지? 기다려봐.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플러스 100원씩 또 100원을 또 올렸어. 그건 얘는 100 곱하기 2가 되겠지. 200원 올린 거잖아. 두 번 올린 거니까. 그러면 200개씩 또 떨어지겠지. 그럼 얘는 3,600 빼기 200 곱하기 2. 400줄이 덜 팔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나는 그 100원씩 인상할 횟수를 X로 잡아. 그러면 나는 100원씩 X번 올렸어. 그러면 1,000원 플러스 100 곱하기 X. 이만큼 인상됐겠지. 그러면 3,600 빼기 200개씩 X번 감소됐겠지. 그때 판매 금액은 얘랑 곱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몇 번 가격을 올렸을 때 이 판매 금액 얘랑 곱한 것이 최대가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봐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해서 식을 만들어. 이 식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랬을 때, 자 됐지 이제 식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를 곱해. 그러면 공통인수가 있겠죠. 100으로 이거 두 개 100으로 묶어주면 10 플러스 X죠. 맞습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공통인수 있겠죠. 200 있습니까? 200 묶어주면 3,600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0입니까? 아니 3,600을 1로 나눠주면 18입니까? 18? 18? 8이 16, 1은 2, 36. 3,600 맞죠?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가 판매 금액이야. 난 그것을 Y로 잡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200이니까 2만. 숫자가 좀 커요. 그죠? 이거 전개합니다. 전개해주면 얘랑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8X 마이너스 10X니까 플러스
8x. 그다음에 10 곱하기 18 플러스 18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난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놈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건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럼 난 얘가 무슨 최대값이니까 얘 최대값이었다 2만 곱해주면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꼭지점 x좌표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얼마? b. 얼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 4였을 때 가장 큰 최대 금액이 나오겠네. 됐죠? 정답. x는 4야. 4번 올리면 돼.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김밥 한 줄의 가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올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김밥 한 줄의 가격은 1,000원에서 몇 번 올렸어? 4번 올렸어. 그러니까 얘가 4야. 400원 인상. 그러니까 1,400원. 이런 식으로 탁 3번. 이해되죠? 이 구조를 분석하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실생활 문제입니다. 수학 외적 해결 문제. 수능에서는 이런 걸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제, 그건 원리입니다. 이거는. 됐죠? 정리?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인강의 가장 강력한 효과 뭐가 됩니까? 반복할 수 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근데 학원 수업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면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반복이 안 되잖아. 그렇지? 찍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주도만 되면 인강이 최고야. 요즘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80번인가요? 80번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끊어. 그림 1과 같이 종이의 네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자 2가 되게끔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응?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2가 되게 잘라내는 겁니다. 남은 부분으로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그림 2와 같이 덮개가 없는 지그매치 모양 상자를 만들 때 그렇군.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직사각형을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직사각형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를 모르죠? x로 잡고 이 세로의 길이를 y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가 36인 거니까 그럼 둘레의 길이는 x가 2개고 그다음에 y가 2개지 않습니까? 그게 3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다? 이것은 18이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잘라냈어. 그러면 요 이만큼 잘라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입니까? x에서 2 자른 거잖아. 그러면 양쪽 잘라낸 x 빼기 4, x 빼기 2 아니야? 여기서 2 자르고 여기서 2 자르고 x 빼기 4야.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것도 x, y 빼기. 얘는 y 빼기 4죠. 상상됩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2죠. 얘는 접은 거 아니야? 접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야. x 빼기 4. 이 길이가 y 빼기 4. 접었기 때문에 이 높이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부피는 무엇입니까? 부피는 x 빼기 4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얼마? 높이. 맨 앞에서 쓸게요. 이게 부피입니다. 난 그 부피를 v라고 할게요. 부피니까 v. 됐죠?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변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여기서 1변수로 바꿔. 그럼 1번식에서 y는 18 빼기 x로 바꿀 수 있겠지. 얘를 여기다가 샥 집어넣어. 그럼 v는 2배, 자 x 빼기 4가 될 것이고 얘는 18 빼기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입니까? 1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얘를 정리합니다. 2배 마이너스 x의 제곱 14x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4, 16, 4, 1은 4, 56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4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또 종이 한 변의 길이는 4보다 크겠고 14보다 작다 라는 거죠. 그럼 x가 4보다 크겠고 14보다 작은 거고 y도 14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이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그래요. 알았어. 이놈의 그러면 이것의 범위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물론 마이너스 2 갑시다. 그냥 마이너스 2 해볼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0 6x 플러스 마이너스 6이 12 2, 5, 10 110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죠. 꼭지점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건 플러스군요. 어쩐지. 자, 음수 나오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4,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9는 이 4하고 14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때 9였을 때, 얘가 9였을 때 가장 큰 부피가, 이것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응? 그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입해야겠네. 9를 대입해야겠네. 여기다가 x에다 9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그 최대값, 그 산수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9를 대입합니다. 9를 딱 대입해 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것은 50이 딱 나옵니다. 9를 대요. 9 대입해. 아니면 여기다가 9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9 빼기 4니까 5. 그러면 이거 이거 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 딱 나오죠. 이렇게 편한 산수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5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형을 가지고 미지수 xy 잡고 그 다음에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것을 1변수로 바꿔 하나의 변수로 바꿔서 2차 함수의 최대수로 끝. 됐죠? 좋습니다. 81번입니다. 요 문제. 여러분 이제 요 문제 풀면 이제 졸업입니다. 보세요.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 이 직선입니다.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 b라고 했습니다. 그렇군. 한 점 a, b가 점 a에서 이 점에서 요 점 b까지 요 위를 움직입니다. 요 위를 요 P점이 요 위에 있어. 무조건 움직여 이렇게. 그때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P점은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직선 위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해. 얘가 a, b야.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잖아. 대입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범위가 발생해. 요 a는 여기가 0이잖아. 요 b점의 좌표는 뭐지? x절표니까 y에다 0을 대입해. 0을 대입해주면 뭐가 돼? 이건 4가 될 것이고 0, 마이너스 1, 4가 될 것이고 x에 0을 대입해. 여기는 1이 됩니다. 여기는 y좌표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x의 범위니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것이고 이 직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b는 0부터 요 위에 1까지. a의 범위 이렇고 b의 범위 이렇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변수가 두 개잖아. a와 b. 1변수로 바꾸라고. 그럼 b를 a로 바꾸는 게 좋아? a를 b로 바꾸는 게 좋아? 당연히 1차식을 바꿔주면 좋겠지. 그럼 주어진 a제곱 플러스 8자리에 a자리에 b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라는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 거죠. 난 이것을 fa라는 2차 함수로 생각할게. 그러면 이것은 아래로 볼록이겠죠. 쭉 아래로 볼록. 그때 꼭지점의 a좌표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분의 1창합의 개수 마이너스 2 뿌뿌 얼마? 1입니다. 근데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0은 어디 있어? 이 가까이 있겠지. 4는 어디 있어?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된다 이거죠. 그때 4였을 때가 맥시멈. 어떨 때 이 꼭지점에서 이때가 미니멈 갖는 거 아닙니까? 최소값을 구하래. 이 최소값 이거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a에다가 1 대입하라 이거죠. 따라서 내가 구할 최소값은 f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얼마? 7.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답 맞죠?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 직선이 한 점을 지나간다? 아니면 그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하면 성립. 명심 또 명심. 그래서 이 최소값 1변수로 바꿔. 이 관계식에서 집어넣어. 그러면 반드시 이 범위를 끄집어내야 돼. 이 범위가 끄집어내야 돼. 물론 안 끄집어내도 답은 맞아. 응? 이럴 테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최대값은 여기 4였을 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 반드시 범위 발생. 그런 상태에서 2차 함수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